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차는 다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계신 분들 제 방송 꼭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요, 첫 번째 뉴스는 수산업자 한테서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아온 이 박영수 특검. 이 박영수 특검이요, 이 방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외제 차량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이 김영란법에 위반될 정도의 위법사항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쭉 그런 기조의 논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제가 논평해 드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가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를 받았고, 이 김씨가 하는 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또 이 행사한 참여, 이 사업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약 3년 전에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통해서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를 받았다. 그러한 이후에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가끔 의례적 안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은 이 김씨가 하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본인의 처를 위해서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 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 김씨가 이 본인이 소개해준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이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아마 대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간 렌트를 했는데 이틀 후에 차량을 반납했고, 렌트비로 250만원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씨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미 저도요, 이 봉투에 넣어서 25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사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박특검이 대표에 있던 로펌 소속 변호사이고, 박특검이 김씨에게 법률 자문 변호사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씨는 이 사기 범위로 이미 1차 구속된 바 있고, 지금도 사기 행각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정말 기본이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 그리고 또 이 특검이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 외에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지만은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씨 지인이라 생각해서 방심을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문의를 빌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바로 휴가를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유지 차원에서 특검의 법률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김씨는 2018년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냉시키는 사업, 즉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A씨하고 김유성 전 의원의 형 7명에게서 116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김씨의 진술을 통해서 현재 현직 부장검사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조선일보의 이동훈 논술위원, 그 다음에 TV조선의 엄성석 앵커, 그 다음에 포항 남부경찰서장 B씨, 이런 사람들을 입건해서 이 경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일단 포르쉐를 렌트해서 쓴 거는 맞고요. 대신에 김영란법에 위배되려면 돈을 안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대가성이 있는데 돈은 250만원대 줬고, 이 돈 준 사람이 변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 사기꾼의 얘기보다는 이 박영수 특검의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저의 판단에는 이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면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 사기 혐의로 1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2017년도 12월에 처음 사면할 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을 어떻게 특별 사면했느냐,
왜냐하면 사기꾼을 특별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를 특별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특사로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박지원 국정원장한테도 선물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 누구의 부탁으로 사면을 했는지. 왜냐면요, 이 사기꾼이 김 씨는 자기 집에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걸어놓고 또 받은 선물도 전시해놓고 이랬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다 연계되는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기범죄로 거둬들인 돈, 지금 116억 원이라고 알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16억 원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의 대통령과 그 주위 권력자들이 농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큰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야말로 이번에 이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점령군, 이거와 관련해서도 또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수 욕설한 거와 관련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안동에 어제 갔다 그래요. 어제, 왜냐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 지역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경상도가. 그래서 안동에 가서 지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비꼬는 쪽으로 이재명 할 때 이렇게 훌륭한 많이 났는데, 분이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동 출신도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령군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람이 점령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도지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꿈을 꾸고 있느냐, 이런 이 기조화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점령군 발언은요, 기본적으로 이 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왜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됐고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됐는지도 이재명이는 잘 몰라요. 딱 메가더 이 사령관의 포고문에 점령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이 해방 전후사의 전체인 것처럼, 그리고 2차 대전 종결사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 있고, 첫 번째로는요, 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정치, 2차 대전 전후의 국제적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독립과정,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모르는 차원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이재명이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지식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고 짧은지.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역사 인식에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대전 종전 과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담이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다 회담, 또 얄타 회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이 있습니다. 이 강화 조약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점령해 있고, 그리고 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점령이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점령했던 것과 똑같은 시각에서 그 점령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점령군, 미 점령군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더럽게 출발시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이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해방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36년간을 점령해 왔잖아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딱 완전히 점령.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박탈해 나간 나라가 바로 일본 식민 제국주의자들의 점령이에요. 그러나 미군이 점령한 것은 이미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요, 한국을 점령하는데, 이것은 일본 군사 제국주의의 점령에 종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점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점령은 하나는 일본 식민지 제국주의의 종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해방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점령군이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가더 사령관의 점령 체제예요. 그러나 이 점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기죠.
불가피하게, 즉 일본 점령군을 종식시키기 위한 점령군이지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그야말로 일본 식민주의를 연장시키고 아니면은 미 제국주의를 연장시키기 위한 점령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는 똑같이 점령이지만은 그런 의미의 점령이 아니고 자유민주국가로 탄생시키기 위한 점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선 독립을 카이로 선언에서도요, 조선을 해방시킨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시킨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엔 결의가 나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총선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합법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정권이 출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친일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이 해방 전국에서 이 일본 친일파들이 점령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령의 의미는 일본 점령에 대항하는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 자유 독립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군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 종결 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일본이 이런 우리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원자 폭탄.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점령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몰이하고 있는 결정적 근거다.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미군의 일시적인 점령이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 제국 때 썼던 그런 점령과는 질적으로 결을 달리한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령 문제, 이재명 문제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국민 면접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1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이낙연 이 출범을 대권 선언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밝혀서 과연 이재명을 어느 정도 따라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지지율 편차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재명을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요, 5개 비전을 제시했어요. 신복지 개념, 중산층 개념,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연성 강국의 신외교를 하겠다. 문화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5가지를 추상했는데요.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애매모호한 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 제 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 정책을 완전히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면 저는 옳은 방향을 설정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말로만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유럽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 사회주의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주 철저히 말하자면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이가 말이죠, 뭐 이거 지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의 지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이 지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더러운 나라에서 출발했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는 누구를 임명했냐면요, 전에 강금실 장관을 본인의 말하자면 후원 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이거 강금실이 잘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재명한테 속칭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뭐 법무장관 되겠다, 또 여성 총리 노리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친노 세력을 껴안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친노 세력 더 이상 여기에 줄 서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이 강금실을 후원회장으로 마쳤고요. 이낙연은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세균은 배우 김수미, 그리고 추미애는 장영달 전 의원이죠. 우석대 명예총장, 박용진은 안광훈 신부, 그리고 이광재는 작가 조정래 씨인데요. 이광재는 정세균과 단일화를 해서 정세균 쪽을 단일화 선수로 밀었어요. 그리고 최문수는 이해찬, 김두관은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후원회장을 맡겼고요. 양승조 후보는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에게 후원회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홍준표 의원 참 아슬아슬하죠. 여러 가지로.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윤희숙 의원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니까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로 뛴다. 이렇게 해서 이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 메신저도 지우고 탈퇴를 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한두 번 정도야 뭐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차라리 지워라. 그러면서 이 단톡방을 오해했다는 해명 자체는 받아들이지만은 이렇게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만도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본인도 그것을 잘못 올린 걸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크게 대인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실수에 기한 것이지만 대이셨다고 보고 앞으로는 단톡방에 올릴 때 조심할 것 같다. 이러면서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로 뛴다는 이런 메시지 남긴 것과 관련해서는 일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제재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입담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는 천하의 홍준표 전 대표님도 TPO에 맞춰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 대권주자들 간의 다소간의 긴장관계는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또 권장도 한다. 그러나 산발적인 인식 공격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경선버스 이제 출발을 채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장에는 5선에 서병수 의원이 내정이 됐고 8일날 공식적으로 인선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정말 이런 인사를 하니까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정이 시대적 키워드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바로 이광철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변창훈 꼴난다. 변창훈이 장관 사표 수리 안 하고 한 달 이상 해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광철이도 똑같아요. 이 후임을 인선할 때까지 좀 그대로 차질없게 후임을 인선을 비서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것도 이광철이가 개인 입장문도 아니고요. 뭐냐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사의 표명안과 관련해서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국정운영의 부담을 숙고해서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면서도 검찰에게 비난을 했잖아요. 부당하고 유감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청와대는요, 이광철 개인이 뭐 입장문까지 낼 거 뭐 있어요. 그냥 기자들한테 간단히 한마디 구두로 전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 대변인 입장문으로 내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피의자인 사람, 이제 재판을 받을 사람을 끼고 드는지, 범죄인을 끼고 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해놓고서요, 계속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경우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지난 4월 달에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교체하지 않고 아예 여기는 사의 표명 남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하고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술까지 마시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비불공정한, 그래갖고 정의롭지 못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감 원장은요, 지금 2달째 공석이에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박주정이 아웃됐잖아요. 지금 5월 중순에 낙마했는데 아직도 지금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용구 차관 사표도 6월 초에 수리됐는데 여전히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잘못하면 김혜숙이 본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 계속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법제처장, 그 다음에 인사수석 시키고, 이렇게 흠집이 많고 인사 검증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 끼고 도는 이유가 뭐냐?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혜숙을 계속 자리에 계속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혜숙한테 일시키가 겁나는 모양이에요. 공석이란 공석은 하나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요, 이 국정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 또 이어지는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